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조금 제목이 깁니다. 네, 뭐 많은 연구를 조금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제목부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뭐 언론 보도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빅데이터 시계열 분석 및 네트워크 의제 설정 검증을 통한 대통령 지지율 예측기 개발 중심으로라고 지금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오늘 목차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서론부터 결론 및 논의까지 네, 천천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서 먼저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작을 해가지고 뭐 조사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 역시 뭐 한국의 대통령 지지율은 여러 기관들,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을 통해서 매주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의 기사가 되고 언론은 대통령을 중요한 뉴스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 이용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과 함께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활용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 미디어나 언론 보도에 정치적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의 연구에서는 이제 미디어의 정치적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비하다고 나타났으나 이제 의제 설정 이론이나 프레이밍 이론 등이 등장하면서 미디어의 정치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금까지도 축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많은 정치 요인들 중에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까라고 하고 봤을 때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은 이제 뭐 정치 관심이나 정치 지식, 투표 의도 등과 같은 많은 정치적 요인의 미디어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언론 보도가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많은 정치적 변인들 중에서 왜 대통령 지지율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중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들의 백분율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의 결정 및 역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에 대한 평가, 국민들이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 및 심리적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네, 일회성으로 끝나는 투표와는 달리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에서는 계속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뒤에서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한국 갤럽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데이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갤럽 측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나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이제 보도 자료를 조금 이렇게 내달라는 안내 공고문 같은 것도 이제 갤럽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갤럽 내에서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친숙한 표현인 대통령 지지율로 정의를 하고 계속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을 이어가자면 이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뭐 정치적 이슈나 경제적 이슈, 사회 이슈, 외교안보 이슈와 같이 다양한 공공 의제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행연구들을 이제 모아서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공중은 다양한 공공 의제 및 사회적 이슈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는 뭐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사회 이슈, 외교 안보 관련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이러한 공공 의제를 또는 사회적 이슈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떠한 사회적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다양한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이슈와 대통령 지지율의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선거 기간에 중점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이슈 및 보도량을 대상으로 횡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대제 지지율은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특정 기간은 이제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선거 기간, 선거 홍보 기간, 뭐 그렇게 딱 몇몇 특정 기간들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발표되고 있으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슈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론 보도와 대통령 지지율의 관계를 검증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특정 이슈나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언론 보도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는 대다수의 선행 연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했고요.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3체 의제 설정 이론인 네트워크 의제 설정을 이제 언론 보도와 대통령 지지율의 관계에 적용해서 이론의 확장을 기대했었고요. 그리고 개발된 대통령 지지율 예측 모델은 향후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인과 대통령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실무자들에게 실무적인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언론 보도와 대통령 지지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이제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네, 특히나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뭐 미국과 같이 뭐 재선이 될 수 없는 관계로 일단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지만 대중의 평가는 짧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은 대중의 신망과 대중의 지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대통령 지지율을 독립 변수로 활용한 연구와 대통령 지지율을 종속 변수로 활용한 논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독립 변수로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재보궐선거의 여당 후보 지지율, 차기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투표 행위 및 정치적 활동 관심으로 법률 제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종속 변수로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정치적 영향력, 대외 정책, 국내 경제 상황, 실업률, 국제 경제 상황, 경제 성장,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실질 소득 성장률, 정치적 이슈, 사회적 스캔들, 이슈의 중요성, 전쟁 및 테러, 외부의 외부의 공격 및 외교 안보적 위기, 국방비 지출, 범죄, 공공안전, 대통령 이미지 등 많은 변수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능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서로 다른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공통점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공공 의제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러한 의제에 대한 정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다는 것입니다. 매콤즈는 미디어의 정보 전달 기능이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선호도 그리고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대중매체가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 연구들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제로 한 보도의 영향력,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의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살피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 내용에 따른 승자 편승 효과나 열세자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미디어 이용자들의 인식과 투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양한 주제의 뉴스들이 복합적으로 뉴스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정치적, 대외적, 국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 하루에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뉴스에서도 정치적인 뉴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뉴스, 정치적인 뉴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스포츠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선행 연구들에서는 한 가지 이슈에만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하자면 사람들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동시에 접하게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에는 특정한 한 가지 이슈가 아닌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나 현재 보고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은 단일 이슈 또는 횡단적 검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직 3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까지 언론 보도 데이터와 대통령 지지율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종단적 시계 분석을 통해서 언론 보도가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언론 보도에서 보도한 뉴스 중 어떤 주제의 뉴스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론적 벽은 이제 네트워크 의제 설정입니다. 의제 설정 효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제라는 것은 공중의 논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이슈 및 주제를 의미합니다. 68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매콤즈와 쇼의 연구에서 최초로 제안이 되었고요. 의제 설정 이론은 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중의 의제는 주로 미디어에서 만든 뉴스 보도의 의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미디어 효과 차원의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제 설정 이론은 뉴스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안들이 중요한지 죄송합니다. 네, 의제 설정 이론은 뉴스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안들이 중요한지 뉴스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방향성을 제고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매콤즈와 쇼가 초창기부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 설정 이론은 이슈의 현저성을 주목한 전통적인 의제 설정 효과, 뭐 1차 아젠다 세팅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과 뉴스의 속성을 주목한 2차 의제 설정 효과, 그리고 뉴스의 속성과 이용자들의 인식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주목한 3차 의제 설정으로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춰서 진화를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1차 의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사안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지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면 이제 2차 의제 설정은 뉴스의 어떤 속성이 뉴스 이용자의 기억에 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3차 의제 설정은 언론 의제의 구조적인 속성이 공중의 인식에 동일 혹은 유사한 구조로 자리 잡는다는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구호가 제시한 건데요. 뉴스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성 구조가 공중이 인식하고 있는 속성 구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미디어 아젠다가 이제 퍼블릭 아젠다로 전이가 되고 있고 또 퍼블릭 아젠다 또한 미디어 아젠다로 서로 전이가 되고 그 네트워크 구성이 같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3차 의제 설정입니다. 그러나 구어가 제시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는 한 가지 의제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3차 의제 설정에서 분석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더 이론의 확장을 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뉴스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뉴스를 주제 단위로 구분하고 키워드 네트워크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게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고가 2015년에 제안한 네트워크 아젠다 세팅에 대한 그 미디어 아젠다와 퍼블릭 아젠다의 네트워크 구성이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이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키워드 단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A의 토픽이라는 것은 이슈와 키워드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의 토픽, 주제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 토픽 A, B, C로 지금 예시를 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관돼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키워드 단위의 네트워크 분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뉴스가 내포하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고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미디어를 이용하는 공중의 인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와 설문조사 기관의 언론보도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언론보도가 뉴스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언론 보도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는 뉴스 이용자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론적 배경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 대통령 지지율 예측 기반 모델 개발입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분석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1과 2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로 구분하고 연구 문제 1, 2의 결과를 재검증함과 동시에 스스로 학습된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수집 분석할 수 없는 이제 가까운 멀지 않은 미래의 대통령 지지율을 예측하자고 했습니다. 예측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머신러닝과 같은 기법이 아직까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이렇게 많이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미디어 이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인 미디어 효과의 틀 안에서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 실무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5가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였는데요.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이제 5가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정책 기사 예측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버트 기반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른 기업 보도 태도의 차이와 기업인 경기, 평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있고요. 머신러닝을 활용한 경우 전통적인 수동 내용 분석에 비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규모를 확정할 수 있고 휴먼 코드의 주관적인 판단을 없애서 분석의 객관화를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종혁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 많은 선행과 축적되고 있지 않지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머신러닝과 같은 컴퓨테이셔널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학습 및 딥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이터와 예측하는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알고리즘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전에는 파악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네,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파악하기 힘든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머신러닝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 접목한 선행 연구들에서 자주 활용하는 5가지 딥러닝 기법을 아,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을 비교해 최적의 모델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해서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예측하는 데에는 어떤 모델이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가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갤럽에서 제공하는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의 자료를 통해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또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카인지를 통해서 201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40여 개월의 기간 동안 언론사에서 발행한 모든 기사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시기부터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 1월부터로 날짜를 설정한 이유가 이제 갤럽에서 2012년부터 가정 내 전화기가 아닌 스마트폰, 이제 2012년부터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이제 가정 내 전화가 아닌 개인, 모바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같은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어서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40개월을 이제 분석 기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포함되는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부터 현직의 윤석열 대통령까지의 기간입니다. 언론사는 정치 성향 및 뉴스 채널의 다양성을 반영해서 5대 일간지와 지상파 3대, 지상파 3사와 종합뉴스 채널인 YTN의 보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제 9개 언론사에서 140개월 동안 보도한 내용들은 총 650만 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50만 건을 이제 언론 보도 분석 데이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두 번째에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는 총 1000명 이상이, 1058명이 나왔고요. 전국 단위 인구 센서스 기준에 따라서 지역 성별 및 연령대 비율을 고려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네, 수입된 자료는 SPS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분석 및 결과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태블로라는 시각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2012년 동안 어떠한 뉴스 기사가 나왔고 그 뉴스 기사가 나올 때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과학 IT부터 기타, 날씨까지 포함하고 뉴스의 기사를 분류를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빨간색에 보이시면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이 긍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매주 약 1000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주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는 질문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 100분율을 저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긍정과 부정을 구분을 해서 같이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구분한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월, 2012년 1월이라고 했을 때 지금 세 번째 주가 지지율 22%로 1월 달에 가장 저점을 보였는데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을 잘했다. 즉 대통령 지지율이 22%일 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반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78점이 아닙니다. 이제 뭐 잘 모르겠다 혹은 그냥 보통이다라고 하거나 무응답으로 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낮다고 부정률이 무조건 높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수치가 높다고 해서 긍정적인 수치가 무조건 낮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통령을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합이 정확히 100%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 IT부터 기타까지 날씨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뉴스까지 총 11가지 이슈로 이제 뉴스를 구분을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긍정, 부정, 잘 모름은 방금 설명드린 갤럽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가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긍정과 부정을 구분해서 같이 분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상황의 분석 결과표를 보시면 이제 여기 긍정적인 것을 봤을 때 뭐 과학 IT, 북한 외교, 사건 사고, 정치, 스포츠, 지역, 기타 등이 이제 긍정적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요. 서로 방향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IT, 같이 북한 외교, 사회, 사건, 사고, 정치, 지역 등이 이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 문제 첫 번째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벡터 자기회기 모형을 활용한 뉴스 주제와 대통령 지지율의 다별량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프로그램 이제 이뷰즈 프로그램을 활용했고요. 이뷰즈는 이제 경제학에서 시계열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ADF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차분 없이 브랜저 인과관계를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VAR 모형을 활용해서 이제 그랜저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왼쪽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경제가 대통령 지지율,
북한 외교, 문화, 정치, 스포츠, 지역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북한 외교, 사건, 사고, 정치 등의 이슈가 이제 대통령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랜저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y 이전의 값과 함께 x 이전의 값을 활용해서 y 이전의 값만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면 x, 즉 언론의 보도가 y, 대통령 지지율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 문제 두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의제 설정을 활용해서 언론 보도와 대통령 지지율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 결과가 이제 어떠한 주제, 어떠한 뉴스의 주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지 확인한 결과라면 이제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언론 보도와 이제 설문조사 데이터를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네, 분석 절차는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클리닝, 주요 단어 및 빈도, 그리고 매트리스를 생성하고 QAP와 MRQAP 분석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공중의 네트워크와 뉴스의 네트워크가 QAP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이제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사람들 인식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상호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게 한국갤럽에서는 일주일 전에,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대부분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에 전화 연결을 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금요일쯤에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쯤에 이제 새로운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주 평가하는 것이 그 지난 전주 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어서 언론의 데이터와 공중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지금 설문조사 기간 일주일 전, 즉 같은 동시간대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5월 셋째 주에 했다면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는 이제 5월 둘째 주, 일주일 전에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의 보도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국갤럽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지난주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모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서술형으로 물었습니다. 서술형으로 물어서 사람들이 서술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각각 응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데이터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인식이 이제 어떠한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알기 위해서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과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으로 구분을 한 뒤에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한두 문장으로 서술형으로 질문을 받고 이제 그 질문 응답 값을 분석 데이터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경제, 북한 외교, 사건 사고,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접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경제에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들이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뉴스 데이터와 공중의 네트워크가 QAP 상관관계 결과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IT 과학부터 정치, 그리고 지역까지 다양한 이슈에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고, 음, 뭐 이제 연구에서 작성했던 내용은 좋아하는 이유보다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가 많다라고 뭐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보다 더 다양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지지율 예측기를 한번 개발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섯 가지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니어,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LGBM, 그리고 여기서 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EBM의 모델, 다섯 가지 모델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다섯 가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한 절차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를 분할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모델을 평가하고 모델을 조정하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이 이제 각 예측 모형별 모델 파라미터와 성능 평가의 결과입니다. 네, 이러한 평가점을 가지고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예측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이제 각 모델들이 대통령 지지율 예측한 것의 값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다섯 가지 모델들의 결과값이 있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2023년 1월 1주차의 실제 대통령 지지율과 오른쪽에 보시는 다섯 가지 칸들이 이제 각 모델들이 예측한 값입니다. 네. 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결론 및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언론 보도는 대통령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물음에서 그 질문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시작이 되었고요. 언론 보도와 대통령 지지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11년 총 500주 동안의 언론 보도와 대통령 지지율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상관관계 분석 및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언론 보도는 11가지 주제로 구분을 하였고요. 분석 결과는 언론 보도의 다양한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경제, 북한 외교, 문화, 사건 사고, 정치, 스포츠, 지역 등의 뉴스 주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언론 보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랜저 인과관계 표를 보셨을 때 제가 언론 보도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대통령 지지율 역시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언론 보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언론 보도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지만 언론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둘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런 둘의 상호 보완적인 이슈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화라는 뉴스 주제를 예시로 들었을 때 연구 결과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율이 높을수록 문화 관련 보도율이 증가했고 문화 관련 보도율이 증가할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표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 부정 평가율과 문화 주제 보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분석에 포함된 11년의 기간 동안 2016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위의 예측 결과대로 부정평가율이 높을 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높을 때, 문화에 관련된 보도가 증가를 하였고, 문화 관련 보도율이 증가를 할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빨간색 박스로 해놓은 게 이제 두 가지의 예시가 있었는데요. 2016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이제 위에 말씀드린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런 2016년과 2022년에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구 결과들과 좀 차이가 나타날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제 2016년 4월 1주차와 11월 4주차 이렇게 나왔을 때 4월 1주차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조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안 좋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해를 제외하고는 이제
위에서 예측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예측하고 가능한 주장이지만 이제 해당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제 주의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언론과 대통령의 밀월 관계와도 함께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 초기에 언론과 협력적 관계를 뜻하는 밀월 관계는 그동안 정치 뉴스를 대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정치 뉴스의 긍정적인 논조 외에 뉴스의 주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면서 네, 언론과 대통령의 밀월 관계가 반드시 정치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뉴스 주제에서도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연구는 언론의 키워드 네트워크가 공중의 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네트워크 의제 설정 이론을 확장 적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언론의 키워드 네트워크가 공중의 키워드 네트워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의 키워드들이 공중 인식 체계에 전이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지 귀납적으로 추론해 보기 위해서 공중을 대통령 긍정평가 집단과 대통령 부정평가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통령 긍정평가 집단의 경우에는 경제, 북한 외교, 사회, 정치 등의 뉴스 주제 키워드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 부정평가 집단은 경제, 북한 외교, 사회, 정치 관련 뉴스를 포함해서 문화, 사건, 사고, 지역 등의 뉴스 주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다양한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한 대통령 지지율 예측 모델의 개발을 시도했고요. 5가지 모델 중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는 표는 이제 개발된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웹사이트의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프로그램들은 다 개발이 되고 홈페이지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 지금 서버를 활용을 해야 돼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논의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예측기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요. 여기 표에서 이제 표 2-1과 2-2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난주에 혹은 이번 주에 11가지 뉴스 주제가 몇 건의 뉴스가 있었는지, 뭐 과학 IT는 몇 건, 북한 외교는 몇 건, 사건, 사고는 몇 건, 지역은 몇 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뉴스 보도 건수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2-2처럼 이 뉴스가 100% 백분율로 따졌을 때, 뭐 과학 IT가 이번 주에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 북한 외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퍼센트를 입력을 하고 지지율 예측 시작을 누르면 마지막 3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기사 건수 혹은 비율을 집어넣었을 때 다음 주 긍정 지지율 예측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서 뭐 31.857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예측기가 지금 개발한 상태로 이제 홈페이지를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졸업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 이제 학술적 신문적 항의들을 많이 최대한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 가지 특성의 이슈만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을 하고 다양한 뉴스 주제들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11년이라는 기간에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 연구를 실시했다는 데서 조금 연구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존의 네트워크 의제 설정 이론을 확장 적용함으로써 이론의 확장을 확인을 했고, 이 역시 기존의 특정 의제만을 선정해서 진행한 연구에서 동시간대에 보도되는 전체 뉴스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년의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컴퓨테이셔널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서 언론과 대통령 지지율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좀 실무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함의를 제외하고도 본 연구에서는 좀 많은 한계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 집단을 구분했지만 개인의 정치 성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이제 네트워크 의제 설정의 분석 방법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의 정치 성향을 통제하지 못한 것과 현 정권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슈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 긍정평가 집단이 모두 보수 성향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또 대통령 부정평가 집단이 모두 다 진보 성향일 것이라고 하는 반대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 성향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조금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 범위를 조금 확장했다고 하지만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로 인해서 필터 버블, 뉴스 추천 기능 혹은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 등에 대한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미디어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뉴스 주제를 11가지로 나눴지만 주변에서 보면은 정치 뉴스만 보시는 분 혹은 스포츠 뉴스만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개인의 미디어 이용 형태를 이제 구분하지 못한 것도 한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석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정파성, 개인의 미디어 이용 형태를 고려해서 언론과 공중 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정리 과정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미디어 이용 형태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대화 역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것이 한계입니다. 정치적인 미디어 이용 행태나 그런 관련 소형 연구들을 봤을 때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든 아니면은 처음부터 독립 변수로 활용하든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뉴스를 듣는지, 오피니언 리더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혹은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대화 역시 정치 지식 및 정치 관심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에 따라서 미디어 이용과 대화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정치적 대화, 대화의 상대 등의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의 분석 단위를 뉴스 주제로 설정해서 기사의 프레임이나 논조 등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후속 연구에서는 기사의 문맥이나 논조 등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기사를 이용하는지와 함께 언론 보도가의 논조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중 키워드 네트워크가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긍정, 부정 등, 감성평가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언론 보도와 공중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